박철 군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장에서 집회하는 것 빼고는 실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처음입니다. 제가 대구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서정학 회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기독업 인사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앞에 우리 김 지사님, 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사가 되자, 전통과 오늘을 연결하자, 그래서 인류국가를 만들자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사례를 좀 들어서 저는 기자 출신이니까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 정도. 2차 세계대전은 군국주의, 파시오, 나치즘을 쓸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3차 대전은 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전쟁은 1946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 끝났느냐?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전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이었어요. 범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 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등등 결국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라고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한국전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국제공산주의, 모택동과 스탈린, 김일성의 국제공산주의 침략 전략을 여기서 막아냈다. 비록 휴전을 했지만 여기서 막아내는 사이에 자유세계가 단결해가지고 공산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6.25 또는 휴전기념일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1950년에 한국, 미군이 휴전선 고지에서 피를 흘린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더구나 집안에서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하시는 이 6.25 참전 세대는 우리 민족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점을 먼저 민전사자가 한 실종자, 폭군포로까지 합치면 20만 8만 명 됩니다. 민간인 희생자까지 다 합치면은 중공군, 북한군, 유엔군 다 합치면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같은 자리에 월남전 참전자와 한국전 참전자가 같이 이렇게 동석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전쟁에 참전했다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 주역이었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대구에 오면은 제가 마음이 좀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제 고향이 요 가까운데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청송분들이 청송 출신들이 향후에 한번 갔더니 한 6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 회원이. 근데 지금 청송은 어떠냐? 인구가 2만 7천 명입니다. 2만 7천 명인데 자동차가 몇 대냐? 그 군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자동차가 몇 대겠습니까? 2만 7천 명의 자동차가 몇 대겠습니까? 13,000대입니다. 13,000대. 무슨 뜻입니까? 한 집에 한 대 아니면 2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꿈이죠.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파병을 6.25가 났을 때 파병을 결심한 트루만 대통령 같은 분,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 열심으로 인한 근로자, 한때 여공이라고 불렸던 신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과학자, 기술자,
무엇보다도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주역들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60대, 70대, 80대, 김지사님이 90대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동입니다만 우리 친구들끼리 농담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친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미국과 비교해서. 특히 뉴욕과 비교해서. 한국 4개가 최고다. 세계 최고다. 첫째, 의료보험 가장 사고 의사들 기술이 세계 최고고,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는다. 맹장 수술을 미국에서 하면은 몇 천만 원 날라가는데 한국에서는 의료보험만 있으면 몇십만 원을 끝난다. 대중교통수단 최고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도시다. 가장 안전한 도시다.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여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오래 삽니다. 3번째로.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3살, 4살 정도 오래 사는 게 과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의 원칙인데 특히 한국의 여자들이 오래 사네요. 최근 통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보여가면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일본 여자입니다. 두 번째가 싱가포르고 한국 여자가 평균 한 86세입니다. 평균 수준.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을 빼면은 웬만하면 90세 이상을 가지려고 하게 돼 있다. 이 신사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 상무정신, 그리고 조선조의 선비, 이걸 합치면은 신사도가 되는데, 신사가 되자, 교양을 갖추자, 감사하자, 그리고 모아서 인류국가를 만들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발언권이 강해지고 또 투표할 때 정확하게 투표하고 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세력. 근데 이 말이 조금 맞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마 들여다보면 자기 걸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개혁을 한 사람들입니다. 개혁. 뜯어 고친 사람이에요. 개혁을 뜯어 고친다고 그러죠. 제도를 고치고 과거의 풍습을 바꾸고 하는 것을 주로 한 사람이 오히려 보수라고 불리고 있어요. 가장 큰 개혁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을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왕조 체제, 식민지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다. 거기다가 농지 개혁을 했다. 그 다음에 교육 개혁을 통해서 여자들까지 다 학교에 보내는 교육 개혁을 한 분,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억울하게 욕을 많이 먹는 분인데 사실은 그분의 공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에 못지 않죠.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레일을 깐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계획을 했느냐? 이 나라를 가장 효율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공무원 집단을 개혁을 했습니다. 1961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진되고 발달된 조직은 군대였어요. 군의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을 딱 하고 나서 경찰서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획관리실도 만들고 해서 이 공무원 조직을 아주 능률적인 조직으로 만들면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일을 많이 시키는 정부가 됐어요.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장이 와가지고
농땡이 부리도록 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사장이 오면은 사원들이 일을 많이 하도록 일감도 만들어주고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신나게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군 장교단이었어요. 장교단. 그러려면 일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감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기업도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죠. 대기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이 따라가게 만들고 도시를 먼저 발전시키고 농촌을 부흥하도록 자동적으로 부흥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생애가 62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은 18년 동안 권력을 잡으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경제 발전을 다 그 사람도 24시간.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에 이길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오늘의 거대한 경제대국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개혁 세력입니다. 보수란 말씀은 사실은 억울해요. 그런데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로 좌파, 친북, 요새는 친중, 무조건 선배 세대를 깎아내리고 반미운동하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하는 이런 세력을 우리가 흔히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수구 세력입니다. 역사 발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수구 반동 세력이 요새 진보라고 불리는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다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가 진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라는 말은 진짜 보수다. 진짜 보수를 줄이면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세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신한국 운동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수 세력인데 보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더구나 외국에 유엔이나 미국처럼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날을 걱정합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디 해외 나가시든지 여행하시든지 놀러 가셔야지. 다 미래를 걱정한 살아온 세월보다는 살아가실 세월이 짧지만은 그래도 후대의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언젠가 우리가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한마디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보수 세력입니다. 죽은 사람, 이승만, 박정희, 우리 조상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있다.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전통을 중시합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교, 아래 위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보수 세력은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절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래 위도 모른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국의 친북 좌익 세력들, 이 사람들이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선 위를 몰라요.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런 근사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남한에서 태어나도록 한 분, 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도 손을 잡고 월남한 부모님들 덕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죠. 이분의 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저도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조상 모시듯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를 살려준 외국 사람, 누구 한 사람 딱 있죠. 메가더 트루만 이러시는데 정답은 트루만입니다. 정답은 메가더를 한국에 보낸 사람이죠. 메가더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메가더 위에 있었던 대통령, 군 통수권자, 최고사령관이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소련에 이어서 중국까지 공산화가 되었어요. 1949년에. 그리고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한국을 지키려다가 괜히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중공 소련과 육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 우리는 한국은 잊어버리고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요 방어선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월에 빈 애치슨 국무장관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방어선은 알류시안 열도, 일본,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정치를 한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이 나쁜데도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가 포병 장교로서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We have got to stop the snow bea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Son of a bitch란 말 썼대요. 영어에서 제일 큰 욕이 son of a bitch입니다. 그분이 욕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정치인들은 욕을 할 때는 가끔 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 식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욕먹을 사람한테 욕을 해야죠. 김일성이한테 그러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점점 뺀다고 김일성 수상이 우리의 허가도 받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신중하게 처리합시다.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그 개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한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입니다. 그래서 파병을 결심을 했어요. 파병을 빨리 했습니다. 해군 공군에 이어서 육군이 들어오도록 만든 게 1950년 6월 30일, 5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24사단, 일본에 있던 24사단이 전선에 투입되는 게 7월 5일이었어요. 열흘 뒤입니다. 바로 오산에 있는 중미역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 파병하는 결단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라크 파병 통과시키는데 몇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만약 몇 달 걸려서 미군 왔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빨리 보냈습니다. 빨리 파병하도록 하는 데는 또 메가더 사령관이 빨리 현장에 와서 파악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연대 정도는 안 되고 몇 개 사단을 놓아야 된다 해가지고 잘 건의를 이런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 강령 낭독하시는데 거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가 문제다. 물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딱 정확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보니까 10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83등입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당시에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짐바브웨 이런 나라보다도 낮습니다.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한참 낮아요. 필리핀은 우리의 3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우리 뭐 5배 이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한 200개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아주 큰 나라죠.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이 구매력 기준으로. 동시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냐? 몇 개 나라인지 아십니까? 200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큰 나라이면서 잘 살고 자유도 누린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인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죠. 자유국가죠. 여기 몇 개 나라인지 아십니까? 200개 나라 중에서 7나라입니다. 7나라.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를 한번 뽑아봅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은 7대 강국입니다. 핵이 없어서 그렇지,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지 7대 강국입니다. 7대가 세계 7대 강국입니다.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넌 탄광에서 일하려고 하면 거기서 섞게 됩니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있으면은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라를 부국 강병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선물만 하면 됩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되죠. 군대가 있어야 되죠.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있어야 굶어 죽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자유입니다. 자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유.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좀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공기처럼, 이게 자유는 공기와 같아요. 자유의 소중함을 언제가 아느냐? 감옥에 가면 압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자유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사막에 가서 물을 먹지 않아야 물의 소중함을 알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정치적으로 분류하면 몇 개의 자유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 자체가 없죠. 그 다음 선거의 자유. 선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정당, 대통령을 뽑는다. 그 다음에 언론 자유. 난 명예훼손만 안 하면 나는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여기서 김정은을 욕하는 순간, 만약 이런 자리가 평양에 있다면 김정은을 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줄다름 쳐서 나갑니다. 서로 먼저 신고하려고. 이 자리가 한 10초 안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게 3대 나라를 선언을 합니다. 대만이 우리 덕분에 살았어요. 혹시 대만 사람 만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다, 우리 당교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한국전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세계에 공적이 되어 있었던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련이 급하니까 소련의 위협을 막아야 되니까 미군이 한국전에 나와 있는 사이에 유럽이 텅 비었다. 우선 서독을 재무장해야 된다. 또 거기 아데나우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로 바꾸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나토를 진정한 군사 동맹체로 키웁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군사비를 6.25 전쟁 기간 3년 동안에 군사비를 3배로 늘려버립니다. 병력을 135만에서 300만으로 늘려버려요. 이건 뭐냐? 좋다. 소련하고 한번 맞짱 뜨는데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 한번 해보자. 누가 무기 만들어내는지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40년 계속되니까 소련이 경제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군사비 너무 지출하다가 망하는. 행복이 아무리 가지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5번째가 시오도르 루즈벨트, 6번째가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왜냐? 한국전에서 버텨가지고 냉전에서 이기도록 만든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죽일 사람으로 죽일 놈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러겠냐? 역사를 잘못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4.19 혁명으로 쫓겨나간 사람, 요것만 기억합니다. 4.19 혁명의 발달이 된 게 3.15 부정선거인데 3.15 부정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한 거죠. 그거 아시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해가지고 조병옥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미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그때 되면 연로하셔가지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간신배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가 소용어. 미사일의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사정권에 한국 들어갑니다. 일본도 들어갈 거예요. 미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분 아니면 7분입니다. 막을 방법이 한국에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에 없을 거예요. 이 이상의 위기가 있으니까 핵폭탄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날 한국처럼 벌거벗고 기다리는 나라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드 반대하고 있느냐? 사드 반대가 어떻게 경북지방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북지방에서. 이건 경상북도의 수치입니다. 수치. 성주 사람 다는 아니지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한 국회의원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자, 그런데 한국 사람 반응이 뭔지 압니까? 설마 김정은이 속였나? 설마.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딱 두 개 아닙니까? 이거죠. 설마 김정은이 속였나? 김정은이 쏠 수 있어요. 계산을 잘못하면 쏠 수 있습니다. 또 미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니죽고 내죽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예단 못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이. 왜냐?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전시켰다.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뉴욕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아니,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뉴욕을 희생시켜도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때렸다. 한 방 맞으면 30만 보복하기가 어려워요. 30만 명이 죽어도 그 나라가 마비되었는데 300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 한국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0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막는 게 아니에요. 10개 쏘면 아마 한두 개 막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선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것도 만들어야 돼. 2중, 3중, 4중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배치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면은 자살하겠다는 얘기죠. 자살하겠다. 지금 풍랑이 왔는데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구명정을 하나씩 쫙 나눠주는데 그 구명정을 걷어차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자살이죠. 국가적 자살. 이게 이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핵 위기는 반드시 아마도 피를 흘려야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를 흘려야.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여러 은인들의 도움으로 기적을 거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썩어 내리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정신이다. 정신. 영혼, 정신 이런 부분에서 타락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타락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가지고 국방비 지출을 안 해가지고 핵무기도 안 만들고 미사일 방어망도 안 만들고 심지어 핵 민방 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나태한 이 국민들을 과연 역사가 있다면 또는 하느님이 있다면 이번에도 봐주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번 혼날 거다. 어떤 식으로 혼날지 전술핵을 다 재배치해야 돼요. 그 전술핵은 한국도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핵무장 하니까 소련도 해요. 소련이 하니까 영국도 하고 영국도 하니까 프랑스도 하고 중국도 하고 중국이 하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도 합니다. 인도가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파키스탄도 해요. 왜냐? 핵은 핵으로만 제어가 된다 하는 게 이게 증명된 건데 한국만 안 하는데 한국 왜 안 하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럼 미국이 알아서 해주도록 하려면 미국한테 잘해줘야죠. 아니 미국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들 여기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한미동맹 그것도 치우자는 거지. 핵우산 가져가라는 거지. 사드 배치하는 사람은 대안을 내야 돼요. 사드 배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을 암살해버리자. 그게 빠른 방법이다. 핵무장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드 배치에 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당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전자파, 그것도 과학적이지도 않는 그걸 걱정을 하면서 국방장관, 국무총리를 4.13 몇 시간 동안 감금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쌓아올린 이게 세계사의 금자탑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시리아 꼴이 되겠느냐? 시리아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문명,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사람이 산 지 8,000년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 문명도 선동꾼이 들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승만을 미워하고 박정희를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하고 또 모든 우리의 잘못은 일본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금 철진한 친일 타령을 하면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6만 명이나 되는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분별력이 안 되는 여기에 정신의 타락이 있고 이것은 잘 사는 덕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살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예외가 아닙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공숭배론의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잘 살면은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종교, 이런 국민운동, 이런 게 다 합쳐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공해서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하면 망해버려요. 대한민국은 지금 성공한 덕분에,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는 나라로 가는데, 그래도 이 대구에서 신라가 성부 통일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사실은 이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정신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저도 작은 도움이나마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